네, 또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2013년 8월 21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의 김용민입니다. 이 아침에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을 첫 곡으로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차이코프스키는 1840년에 태어나서 1893년에 세상을 떠난 러시아 작곡가지요. 자, 이 차이코프스키가 살던 시대는 제정 러시아 말기입니다.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우리도 조선 말기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1850년대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패한 다음 군사적, 사회적 후진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걸 극복하려고 농노해방 같은 그런 근대화를 시작했지만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해방된 농노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각지에서 소수민족의 소유가 일어났던 겁니다. 경제공황까지 겹치면서 노동운동이 과격화됐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혁명의 싹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가 세상을 떠나고 8년 뒤에 1차 러시아 혁명이 있었으니 하여간 차이코프스키가 살던 시대가 얼마나 하여간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일생도 그랬습니다. 평생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지요. 콜레라로 어머니를 14살 때 여의었고 본인도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콜레라 걸리는 과정 속에서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느니 여러 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하간 차이코프스키는 어머니를 참 불행하게 여의면서 그때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이런 여러 해석들을 낳았습니다. 또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품었다는 것이 또 많은 역사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차이코프스키가 그래도 절망을 떨치고 음악에 매진해보자 이렇게 마음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차이코프스키가 만들었던 음악, 그것이 바로 교향곡 6번 비창입니다. 처음에 연주할 때는 사람들이 뭐야 저거 이렇게 평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왜 내 작품이 청중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됐고 그때 제목부터 우선 정해놓고 다시 한번 좀 재구성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게 됐고요. 그때 비창이란 이름을 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창 초연 후에 차이코프스키가 9일 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비창은 말하자면 차이코프스키의 유작이라 하겠죠. 이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차이코프스키 이 교향곡 6번 B창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아 함께했습니다. 이 우울증 걸린 차이코프스키 이야기를 했는데 좀 맨정신에 문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삶의 결함 혹은 부족한 부분, 맹점, 열등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어느 한쪽에 몰입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분야의 최고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마음속에 병이 있으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진 마시고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자, 오늘은 1959년 오늘은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된 날입니다. 하와이 민요 가운데 알로하오에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박인희 씨 목소리로 또 이 음악을 들어볼 텐데, 이 알로하오에는 하와이의 마지막 여왕 릴리오 칼라니가 만든 노래입니다. 폴리네시아계의 민족의 낙원이던 하와이 왕국은 근대화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와이를 세상에 처음 알린 사람은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인데요. 1778년 1월 카와이 섬에 도착한 쿡 선장은 하와이 제도를 샌드위치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그 하와이는 카누를 타고 태평양의 다른 섬에서 옮겨온 폴리네시아계 부족들의 땅이었습니다. 1810년 통일 왕국을 완성한 카메하메아 1세는 서양 문물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다스리던 당시 하와이는 태평양 섬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된 나라였지만 이 서구화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백인 사업가들이 땅과 농장을 빼앗고요.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재배가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대미 무역 의존도는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설탕의 무관세 수출을 위해서 미국과 호해 통상조약을 맺는 바람에 오아후 섬의 진주만을 미국 해군기지에 내줘야 했습니다. 1893년 릴리오 칼라니 여왕이 외국인 농장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 이걸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도 미국의 그 횡포가 대단하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자 이 하와이안의 친미 세력이 미국 해군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무력으로 왕권 포기 서명을 받아낸 친미 세력은 하와이 공화국을 세워서 미국과의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하와이는 1900년 공식적으로 미국에 흡수됩니다. 20세기 초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 요충지 역할을 했던 하와이는 태평양 전쟁의 진앙이 됐습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결과적으로 미국을 크게 자극해서 일본을 패망하게 만들어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독립을 선물했지만 하와이는 알래스카에 이어서 1959년 8월 21일 미국의 50번째 주가 됩니다. 현재 인구의 80%가 몰려있는 오아후 섬의 5분의 1은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백인들과 함께 온 각종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폴리네시아계 주민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하와이는 사실 우리 민족에게도 아주 각별한 곳이죠. 사탕수수 사업이 번창하던 시절부터 늘어났던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하와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한국인 교포 1세대가 미국에서 처음 터를 잡은 곳도 바로 하와이였습니다. 그들이 농장에서 힘겹게 모은 돈은 독립운동의 자금이 돼서 고국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자, 알로하오의 음악 듣는다고 말씀드렸죠. 하와이의 마지막 여왕 릴리오 칼라니의 작품입니다. 참 한이 서려 있을 것도 같은데 음악은 너무나
맑고 청아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TV 라디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체로 본 시각은 5시 20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가운데서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그림은 아니지만 가장 유명한 그림의 힘에는 틀림없습니다. 모나리자가 유명해진 것은 1911년 8월 21일 대낮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이후부터였습니다. 도난당할 당시 모나리자는 그리 중요한 작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루브르 박물관의 한 복도에 걸렸었고요. 도난 방지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모나리자를 찾는데 그리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나리자가 사람들 눈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년 후였습니다. 나는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이다. 레오나르도는 피렌체 출신이고 모나리자도 피렌체 사람이기 때문에 모나리자를 이탈리아에 되찾아온 것일 뿐이다. 범인이 자수할 때 이 말이 진짜 범행 동기인지 아니면 유럽 깊숙이 깔려있는 민족주의와 애향심에 호소한 그럴듯한 핑계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민족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프랑스 가보니까 영어 안내판이 없어요. 그 뭘 의미하겠습니까? 프랑스어가 영어만 못하냐 이런 어떤 민족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그런 단상인데요. 자, 만약 모나리자와 범인이 피렌체 출신이 아니었고 민족주의와 연관이 없었다면 모나리자는 그리 유명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조용필 씨의 모나리자 들을 차례입니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1983년에 베니그노 아키노가 피살된 날이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당시 50살이었던 야당 지도자 아키노는 3년간의 미국 망명 생활을 끝내고 귀국하면서 비행기 안에 동승했던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리적인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암살이라는 것이 공공 서비스의 하나인 나라니까요. 우리는 언젠가 죽겠지요. 암살자의 총탄에 죽는 것이 내 운명이라면 그렇게 되라지요. 아키노가 웃으면서 예감했던 자신의 운명은 마닐라 공항에 내리면서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괴한의 총구가 귀국한 야당 지도자의 머리를 향했습니다.
당시 필리핀을 지배했던 독재자 마르코스 정부는 범인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필리핀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고스란히 믿을 만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아키노 장례식에는 수백만 군중이 몰려들어서 마르코스를 규탄했고 이것이 바로 필리핀 민주화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자, 아키노의 이런 죽음이 결국 필리핀 민주화의 초석이 됐고 뿌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 마음이 짠해집니다. 아키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지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두 정치인은 1980년대 초반 미국 망령 시절 친교를 맺었는데 아키노는 아끼던 수동 타자기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고 이 타자기는 현재 김대중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아키노가 세상을 떠난 그 해에 또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미국에서 망명을 마치고 귀국하던 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누군가 암살할까봐 당시에 그 미국 인사들이 함께 귀국길에 동행하기도 했었죠. 그래도 우리가 필리핀보단 좀 나은 모양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무사하셨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까지 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예, 그러나 뭐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뤄야 한다라는 그런 과제, 사명 아직 많이 남아있는 이 땅입니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